안녕하십니까. 화학을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화학 강사 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도 과탐 선택 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미 정해진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이맘때쯤이면 선생님 저 과탐 과목으로 도대체 뭘 선택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가 가장 좋아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됐건 고3 끝까지 수능 때까지 자기가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자신 있게 쭉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다 보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을 선택하는 것이 왜 올바른 선택인지, 그리고 오히려 더 불리한 선택이 아니라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화학 선택에 있어서 일단 자신감을 더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학을 이미 선택한 아이들에게는 1등급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화학 선택을 주저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표점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요번에 이제 11월에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치렀던 지금 표준 점수와 그리고 원점수를 지금 과탐별로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학의 원점수가 47점이 1등급 컷이고요. 그리고 화학은 43점, 그리고 생명과학 43점, 그리고 지구과학 43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점수보다 중요한 건 표준점수잖아요. 그래서 표준점수 보시게 되면 물리학이 68점, 1등급 컷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은 68점, 그리고 생명 66, 그리고 지구과학 67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화학은 등급 컷이나 또는 이제 표준점수를 보게 되면 화학이 정말 조금 불리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 점수로는 화학이 그래도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알아보기 쉽게끔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수능만 해도 맨 앞에 지금 도표가 2022년도 수능인데요. 작년 수능만 해도 화학의 표점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 표점이 지금 물리 표점 그리고 지구과학 생명에 비해서 훨씬 낮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화학이 지금 빨간색인데요. 그런데 2022년 3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조금 판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화학의 표점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이 지금 3월, 그 다음에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수능에서도 물리와 함께 표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과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점 면에서도 이제는 유리한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 수능 화학 등급 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 수능 문제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화학 선택을 조금 더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급 컷이 43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의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다라는 반응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화학에 있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사실 오히려 더 이제 조금 실력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화학은 조금 더 쉬웠다,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웠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럼 등급 컷이 어땠느냐? 자, 2021년도는 47점이 1컷이었고요. 그리고 22년도, 이게 작년 수능이었죠? 그래서 1컷이 4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연도,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등급 컷이 조금 이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개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수능, 이게 사실 코로나 1세대 그 첫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1개 틀리면 1등급이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개 틀리면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계산 문제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계산 과정이 복잡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번 수능은 어땠느냐? 이번 수능 보시게 되면 원점수가 43점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2개 틀리면 1등급.
그리고 4개 틀리면 2등급, 6개 틀리면 3등급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화학 정말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근데 사실은 준 킬러 문제가 늘었을 뿐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더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냐? 이건 내가 킬러 문제를 아예 못 풀지는 않는다. 그럼 나는 조금만 더 이제 조금 공부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그럼 만점을 목표로 해서도 내가 화학을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화학은 사실 단원별로 난이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이제 화학하는 선택하는 아이들 보게 되면 1사단원의 양적 관계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원, 4단원 지금 별표 5개짜리가 있는데 그 단원 2개가 매우 어렵게 나온다. 킬러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현재 킬러 문제 2문항, 그래서 1단원, 4단원에서 지금 부동으로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근데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2, 3단원은 그래도 그나마 할 만한 편. 그러다 보니까 2, 3단원을 경시하고 나는 킬러 문제를 제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겨울방학 때 킬러 문제에만 매달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2, 3단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 3단원 개념도 꽉 붙잡고 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수능화학 철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준 킬러 문항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수능이 특히나 그랬거든요. 그러나 물론 그 준킬러 문항수가 증가하는 게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준킬러 문항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 문항이 한 4문항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번 연도 이제 모의고사부터 6월 모의고사부터죠. 그때부터는 준킬러가 7, 8문항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 3단원의 준킬러 문제가 증가했다라는 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4단원만 매달릴 게 아니라 2, 3단원의 개념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은 최근 경향의 준킬러 문항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이제 6월이나 9월에 나오는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 경향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형대로 아마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유형만 내가 꽉 잡아 놓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1등급 만점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 3단원 문제가 증가했기 때문에 2, 3단원의 내용은 암기해줄 부분은 암기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까지 다 모두 다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뭐 예를 들어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아니면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이 뭐 1이야. 그럼 어떤 화합물이야? 라고 하면 그것들이 따다다다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꾸준히 연습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험이기 때문에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굳이 외워야 되나? 네, 그런 것들도 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하향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 화학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쉬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예전에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킬러 문제가 난이도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내가 킬러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경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준 킬러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 가면서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킬러 문제에 도달했을 때 이 문제는 내가 더 이상 못 푸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학생들에게는 수능 화학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반응이나 또는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 근데 사실 중화반응은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에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반에는 정말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쉬워지고 있다. 그리고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사실상 얘는 기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난이도가 높아질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보다는 기존 유형의 문제를 반복 연습해야 된다. 물론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때 새로운 유형이 등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별로 이제 정리를 해두게 되면 수능에서의 유형은 이건 내가 봤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신유형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설서대로 풀면 사실은 수능은 절대로 30분 안에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속의 산화원원 반응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실 개정 전에 킬러 파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파트가 원래 이제 다 빠졌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잘 안 하게 됐던 파트인데,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또 다시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 전의 킬러 파트, 그러나 현재는 아직은 정말 쉬운 단계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기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난이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 개정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난이도가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금속 산화환원 반응의 문제도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히려 내가 화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체감 난이도는 높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2등급 안쪽으로 이제 들어서게 돼서 안정적인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 킬러 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웠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화학이 조금 더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수능 화학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준 킬러 문항 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 8문항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사실 수능 화학은 나오는 범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 파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내가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흔들리는 변수가 없죠. 즉 얘는 내가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학생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과목보다도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파트가 이런 식으로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시간 배분은, 이상적인 시간 배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겨울방학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풀 필요는 없고요. 그건 자기가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6월, 9월쯤 되면 이렇게 아마 시간이 단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 이거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겨울방학 때는 시간 제한을 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계속 촉박하게 풀게 되면 문제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는 문제를 2번이나 풀으라고 합니다. 한 번은 가장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한 번은 정석대로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유형이 변형이 됐을 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겨울방학 때는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압박을 받지 말고, 어차피 자기가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실력은 늘어서 그래서 시간이 단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거는 나중에 9월 이후에 이상적인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1등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 기본 문제 한 문제를 틀리면 정말 이건 너무 치명적인 실수다. 킬러 문제 한 문제랑 사실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겨울방학 때 처음부터 나는 화학이 처음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개념 정리를 하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외워야 하는 싶은 내용도 외우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단원 모두 다 내용 외워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외워달라. 그리고 두 번째, 자, 준킬러 문제는 능숙하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화학에서 유형이 정말 유형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나 이 문제는 언제 봤던 문제야 라는 식으로 이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나는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그래서 킬러 문제까지 풀어야 우리가 수능 만점을 도달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설서대로 풀지 말고 가장 간단한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이 보이는 화학이라고 해서 일단 맨 처음에 개념 기출 정리를 할 겁니다. 개념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정말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이제 9월이나 이제 수능 때 갔을 때 흔들림이 없도록 그래서 개념 정리를 아주 완벽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기출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사실 기출은 유형을 외울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이제 4월 달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아이들 끝나고 나면 유형별 문항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화학에서는 유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유형을 파악을 해야 내가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5월, 6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아이들의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저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하면서 정리해주면 정말 이때 실력이 정말 급상승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는 이제 킬러와 준킬러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준킬러 문제가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준킬러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 그리고 킬러 문제까지 풀어야 어찌됐건 내가 1등급이 되고 만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킬러와 준킬러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시간, 그리고 맨 마지막은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사실 수능장에 가서 현역 아이들이 가장 실수를 범하는 게 시간 관리 그리고 멘탈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꾸준히 연습시켜 가면서 수능에서도 내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끔 연습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실전처럼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치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자세하고 완벽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9월, 11월에 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교재 일부를 발췌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겨울방학 때 쓰는 교재입니다. 개념이 보이는 화학에서 쓰는 건데, 그때 개념 정리 노트를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6월이나 9월에 갔을 때 이 부분의 파트가 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을 때 바로 펼쳐보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수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단축을 위한 필수 암기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이거 수능장에서도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제공을 한 건데요. 그래서 요게 사실 작년 아이들한테 이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을 위한 필수 암기 노트라고 해서 거의 A4 용지 반 접은 사이즈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여기에 거의 이제 외워야 되는 내용들, 그러면 이거 사실 수능장에 가져가서 아이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러면은 조금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이제 마음의 심신의 안정도 찾고 그러게 하면서 아이들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실전 문제 적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유형별로 핵심 스킬을 전수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텝 2에서였죠. 그래서 유형이 보이는 화학, 즉 5월, 6월 달에 그때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이들의 실력이 정말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쓰는 교재인데요. 그래서 일부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문제인데 원자 한 개의 질량하면서 유형이 똑같습니다. 자료가 똑같죠. 그러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 그럼 이거에서 조금씩 변형이 되어도 이 문제는 아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킬러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킬러 문제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풀립니다. 이게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랑 그 다음 문제, 사실 다른 문항입니다. 그런데 푸는 유형이 지금 비슷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미지수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미지수 잡지 말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해서 가장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전수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러면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나 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일단은 저는 모든 수업을 동영상 일단 촬영해 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수업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볼 수 있게끔,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끔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말해주면 바로 영상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이전 시간 수업 내용은 항상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전 시간 수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치를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작 전에, 사실 지금 현재 오목관에서 이제 좀 평일에 시작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시나 6시 반에 시작하는데, 그럼 그 전에 아이들의 시간이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조금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테스트에서 조금 모자랐다, 아니면 질문할 게 있다 라는 학생들은 1대1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질문했을 때 제가 아이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내면 아이패드로 이제 그 화면을 녹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풀이 과정을 녹화해서 아이들한테 전송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바로바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는
목동관과 오목관에서 수업을 하는데 목동관에서는 수요일 그리고 오목관에서는 목요일과 일요일에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강일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목표로 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 강사 박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